오늘 오후 진료실에 60대 남성 환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허리 둘레 105cm, 체중 95kg, 당화 혈색소 9.2%,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환자였습니다. 그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비만 치료 전문의 한상우입니다. 40년간 수만 명의 비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형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미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고 당뇨 환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에서부터 비만과 당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물이 아닙니다. 바로 밥 지을 때 이것 한 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15kg을 감량하고 당뇨약을 끊은 분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얻은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가 모두 같은 결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만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장암, 당뇨,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핵심 원인은 바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에서 80%가 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벽 전체 면적이 테니스 코트 크기와 같을 정도로 넓기 때문입니다. 장 안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야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이 망가지면 모든 병의 시작점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를 제대로 청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독소와 염증이 비만, 당뇨, 각종 암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장 건강이 무너지면 영양 흡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국 몸 전체가 독소로 가득 찬 상태가 되어버리죠. 혈관에는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췌장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되어 결국 고장이 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높고 면역 지표가 현저히 낮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비만과 당뇨의 고위험군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면 뇌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울증, 불안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 환자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의대생이던 1980년대만 해도 대장암 환자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한 학기 내내 대장암 환자를 한 명도 못 볼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가 대장암입니다. 연간 3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육류 섭취량이 30년 전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인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11kg이었는데 지금은 50kg을 넘어섰습니다.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이죠. 문제는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에 유해 물질이 증가합니다. 특히 직화구이로 태운 고기는 벤조피렌,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 물질을 생성합니다. 여기에 야식과 과식까지 더해지면 대장암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밤 10시 이후 먹는 음식은 대부분 지방으로 축적되고 장에서 부패 과정을 거치면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40년 진료 경험상 대장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밤늦게 고기를 먹고 빨리 먹고 많이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장이 쉴 시간을 주지 않으니 염증이 만성화되고 결국 암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기 위주의 식단은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많아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위험도 높입니다. 특히 가공육인 햄, 소시지, 베이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g씩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0g이면 얼마나 될까요? 햄 서너 장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로 흔히 먹는 양이죠. 게다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장내 나쁜 균이 증가합니다. 이런 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 인돌, 페놀 같은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들이 장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반찬이 아니라 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60%가 탄수화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300g의 쌀을 섭취합니다. 백미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 지수가 87로 설탕 81보다도 높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이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축적시킵니다. 특히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뱃살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저장 지방이 아닙니다.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허리 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현미는 어떨까요?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혈당 지수도 56으로 백미보다 훨씬 낮죠.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아연 등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현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화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거친 겉껍질 때문에 소화 불량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여기서 해결책이 바로 현미에 들깨 한 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들깨에 씹는 소리가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고 들깨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 성분이 장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무엇보다 들깨를 씹으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빨리 먹으면 위에 포만감 센서가 작동하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위에서 뇌로 포만감 신호가 전달되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통들깨는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리그난, 식이섬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들깨 100g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g이나 들어 있어요. 이것은 참치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연어보다도 20배 이상 많습니다.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세사민이라는 성분은 간 해독 기능을 개선시켜 체내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리그난이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시키죠. 들깨 100g에는 식이섬유가 35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14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들깨를 통째로 밥에 넣으면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씹는 훈련이 됩니다. 들깨를 씹으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고 위에 포만감 센서가 제대로 작동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우리 위는 음식을 3분의 1 정도 채우면 포만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먹으면 이 신호가 뇌에 전달되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면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춰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들깨에는 또한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현대인의 80%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고 하니 들깨로 보충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생성을 막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들깨를 갈아서 먹으면 어떨까요? 갈면 흡수는 잘 되지만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통째로 밥에 넣고 씹어서 먹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밥이 혈당을 덜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냉장 보관된 밥은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혈당 지수가 일반 밥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차가운 밥은 소화가 어렵고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 불량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맛도 떨어지죠. 더 좋은 방법은 복합 탄수화물을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현미에 들깨를 넣고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그리고 밥 먹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첫 번째,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벽을 코팅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잎채소가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생선, 두부, 닭가슴살 등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30% 정도 낮게 나옵니다.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되고요. 일본 게이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현미를 씹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5분도미나 7분도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백미보다는 훨씬 좋고 현미보다는 소화가 쉽습니다. 도정 과정에서 영양소는 조금 손실되지만 여전히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식사를 피하세요. 야식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수면 중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저녁 식사 후 3시간은 지나서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간격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간식은 최소화하세요. 자주 먹으면 췌장이 쉴 틈이 없어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집니다. 공복 시간을 12시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측정도 꾸준히 하세요. 식사 전과 식사 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해서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밥을 지으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 1컵에 들깨 1스푼을 넣으세요. 계량 스푼으로 15ml 정도입니다.
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들깨가 물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현미 1컵에 물 1.5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 짓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에 불려두시면 더 좋습니다. 현미의 거친 껍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쉬워집니다. 겨울에는 미지근한 물에 불리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면 소화 불량이 올 수 있거든요. 3일에 한 번씩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미와 현미를 7대3 비율로 섞어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면서 적응시키는 거죠. 한 달 정도 지나면 현미만으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들깨 냄새가 부담스러우시면 볶은 들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팬에 약한 불로 2-3분 정도 볶으면 고소한 맛이 나서 오히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씹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 입에 30번 정도 씹어보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저작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됩니다. 턱 근육도 발달해서 얼굴 라인까지 예뻐질 수 있어요. 만약 치아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압력밥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압력밥솥으로 지으면 현미도 부드럽게 익어서 소화하기 쉬워집니다. 현미를 살 때는 도정일자를 확인하세요. 도정한 지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시고 구입 후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현미는 백미보다 쉽게 산패될 수 있거든요. 들깨도 구입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국산 들깨를 선택하시고 알이 통통하고 색깔이 균일한 것을 고르세요. 구입 후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물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하루 2리터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의 체중, 활동량, 기후,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이 다릅니다. 물 섭취량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변색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옅은 노란색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진하면 탈수, 너무 맑으면 과수분입니다. 하루에 소변을 6회에서 8회 정도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체중 1kg당 30-3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70kg 성인이라면 하루 2.1리터에서 2.5리터 정도죠.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물을 많이 마시고 저염식을 하면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서 어지럼증, 두통, 심한 경우 의식 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특히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는 입을 축이는 정도로만 드세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200ml 정도 하루에 6번에서 8번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신장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사이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죠.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니 상온이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할 때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수분을 보충하세요.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운동 30분 전에 300ml, 운동 중에는 15분마다 150ml 정도 마시면 됩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이 좋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의 종류는 어떨까요? 수돗물도 충분히 안전하지만 염소 냄새가 거슬리시면 하루 정도 받아둔 후 마시거나 정수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네랄 워터도 좋지만
굳이 비싼 물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 이 능력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비만과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10년, 20년 오랫동안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밥상입니다. 밥 짓기 전 들깨 한 스푼.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현미와 들깨의 조합은 혈당 조절, 체중 감량, 장 건강 개선, 면역력 강화라는 4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김모 씨는 60세 남성분인데 당뇨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9.5%로 매우 높았고 합병증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미 들깨밥을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2%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6.1%까지 내려가서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박모 씨는 50대 여성분인데 복부 비만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허리 둘레가 92cm가 넘었고 지방간까지 있었습니다. 현미 들깨밥과 함께 식사 순서를 바꾸신 후 4개월 만에 허리 둘레가 78cm로 줄어들었습니다. 내장 지방도 현저히 감소했고 지방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이모 씨라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을 모두 가지고 계셨는데 약만 7가지를 드시고 계셨어요. 현미 들깨밥을 시작하신 후 1년 만에 약을 3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력이 좋아지셔서 등산까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장 건강이 개선되면서 전신 건강이 함께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장은 우리 몸의 2번째 뇌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현미 들깨밥의 효과를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인슐린 분비를 줄입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넷째,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혈당 수치 개선, 변비 해소, 피부 트러블 감소, 수면의 질 향상까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3번 현미 들깨밥을 드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주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 3주 지나면서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건강한 밥상이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먹는 것이 곧 약이라는 제 철학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시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현미 들깨밥 한 그릇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